1화에서 우리 부부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했었죠. 우여곡절 끝에 2009년 한국에서 결혼하고 2015년 가을부터 2019년 여름까지 의도치 않게 프랑스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겪었던 일들을 에피소드별로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서북부, 서남부, 중부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프랑스는 작은 유럽의 느낌이 있어요. 지역마다 참 독특해요. 우리는 메종 알포, 그 다음에 플로에슈란스, 안도너스 레방, 쌍제음앙 등에서 살았어요.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이삿짐을 쌌어요. 참 지긋지긋해요. 메종 알포는 파리 남쪽에 있는 도시고 나머지 세 군데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면이나 읍 정도? 메종 알포는 파리 남쪽에 붙어 있어서 전철로 30분이면 파리의 콩코드 광장까지 갈 수 있어서 거의 파리라고 봐도 돼요. 프랑스인 친구가 자신의 정원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어서 덕분에 파리에 갈 수 있는 날들이 참 많았어요. 갈 때는 파리 지도책과 명소를 알려주는 안내서 2개 정도 들고 갔어요. 안내서라고 한다면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10곳, 20곳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가지고 가면은 전철하고 도보로 거의 대부분의 곳들은 다 가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리는 서울의 6분의 1 크기라서 전철과 도보만으로도 쉽게 다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파리 나들이를 나간 날이었어요. 남편은 글을 쓴다고 집에 있고 나 혼자 보통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그 책자를 가지고 돌아다니곤 했어요. 남편은 내가 나갈 때마다 성격이 덤벙거리니까 주머니에서 맨날 지폐들 질질 흘리고 다니니 나갈 때 그 소매치기나 여러 강도든 조심해야 된다고 엄청 내 벨트 지갑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특히 이 벨트 지갑은 우리는 그냥 버클 탁 메고 가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 버클 그것을 스트랩으로 꽁꽁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그 버클을 탁 열어서 그 가방을 낚아채서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클을 못 열게 그 스트립으로 이 버클 주위를 꽁꽁 매내는 거예요. 관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예민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이런 소매치기단에 대해서는 많이 조심하는 편이에요. 프랑스인 친구도 이제 가방을 메고 길을 갈 때는 자기는 항상 도로 반대 방향의 어깨에 둘러매고 간다는 거예요. 도로 쪽 방향에 어깨를 메고 가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에 탄 소매치기들이 가방을 확 낚아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여러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유튜브에서 학습 차원에서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늘 제3자로 소매치기 당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봤다가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파리에 길을 이제 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설문지 같은 거를 보면서 사인을 해달라는 여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여자들이 저게 무슨 이익이 돼서 저 짓을 할까? 아마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를 관광객들의 의견을 묻나? 궁금하긴 하지만 내 일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설문지가 사실은 그 소매치기 단들이 하는 거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보게 됐어요. 한 백인 남자가 배낭을 메고 파리 길을 가는데 3명의 여자가 설문지를 들이밀면서 그 남자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근거리인지 원거리에서 줌으로 했는지 비디오를 찍었더라고요. 소매치기단의 한 젊은 여자가 사인을 해달라고 백인 남자에게 접근을 하고 그 남자의 시선을 설문지에다 집중시키는 동안 나머지 2명이 남자의 등 뒤에서 가방 지퍼를 열고 지갑을 훔치는 거예요. 아, 설문지 들고 다니는 애들이 저렇게 이익을 창출하는구나.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난 절대 쟤들 가까이도 있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상품을 업그레이드 하듯이 소매치기단도 실패해서 배우고 새로운 전략을 짰나 봐요. 내가 모르던 방법으로 훅 들어오니 그날 대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에펠타워 앞쪽에 광장에서 사람 구경, 풍경 구경, 파란 하늘 구경 이러면서 천천히 정말 낭만적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문제의 설문지 여자들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말을 걸었어요. 10대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4명의 여자애들이었어요.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나한테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중1부터 알파벳부터 배운 우리 386세대는 How are you? 하면 Thank you, fine, and you? 라는 정도는 이게 암송을 할 정도로 잘 하잖아요. 그러니 전에도 이런 설문지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설문지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지 이렇게 뭐 영어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노 하고 뭐 사인해줄 생각 없다로 확 지나가 버렸으니까 잡상인 피하듯이 내가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았던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 소매치기단도 뭔가 대책회의를 했겠죠.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새로운 방법을 몰랐던 나는 수법에 걸려들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반사적으로 yes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사인을 해줘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모든 게 생략이 되고 그냥 가지고 있던 클립보드로 내 몸을 확 가슴 명치끝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냥 허리가 앞으로 축 구부러졌어요. 그거와 동시에 그 클립보드 여자가 내 가슴을 친 동시에 다른 이제 여자 3명이 있겠죠? 2명은 내 양쪽 옆으로, 나머지 1명은 내 뒤로 딱 가서 나를 완전히 사방에서 확 에워싸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나 공격 당한 거야? 겁먹을 틈도 주지 않는 굉장히 빠른 신속한 공격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공격도 공격이지만 클립보드로 맞은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어깨를 이렇게 허리를 잘 피지도 못한 상태에서 2번째 공격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제가 그 클립보드가 들어올 때 몸을 뒤로 확 빼면서 그 클립보드 타격을 피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아이패드를 검처럼 머리 위로 쳐들고 왼쪽 손은 방어 자세로 앞으로 축 내밀면서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보다 더 뒤로 빼서 공격 자세를 취한 거예요. 아이패드를 검처럼 상대방의 모가지를 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20년 전 해동검도 3개월 다녔는데 위험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싸움 자세가 나온 거예요. 동시에 그 자세와 동시에 입으로는 경찰을 부를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상치 못한 나의 강한 저항에 소매치기단들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어렵쇼? 이건 어리버리 아시아 아줌마 아닌데? 저 자세는 뭐임? 이라는 표정이 보였어요. 그들의 소매치기 시나리오에 나의 방어 자세는 없었던 듯해요. 게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자 길 가던 사람들 몇몇이 길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어요. 일이 커지는 걸 소매치기 소녀단도 원하진 않았겠죠? 특히 관광지는 전투복 입은 무장경찰 2-3명이 항상 돌고 있으니 이 상황이 발각되기를 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매치기 소녀단들이 지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뭐라 짧게 자기네 말로 짓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 거는 포기하자 이런 협의가 되었는지 나에 대한 3차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했어요.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멀리 걷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돌담에 기댔어요. 어릴 적부터 권투 장갑을 나한테 끼우고 나를 스파링 상대로 써먹던 오빠에게 순간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런 맷집이 있어서 그랬는지 4명의 여자에게 둘러싸이고도 기죽지 않고 싸울 생각을 했으니 말이죠. 에펠타워 주변에서 그 소매치기 소녀단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 쳐다보고 나서야 안도를 했고 내 벨트 지갑을 내려다봤어요.
세상에나 언제 지갑을 열은 거예요? 지퍼가 끝까지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지퍼가 지하철 자동문도 아니고 소매치기단의 손이 근처만 왔어도 지퍼가 열리는 이런 기적이 있나? 정말로 그만큼 공격이 찰나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전문직은 역시 전문적이에요. 괘씸하면서도 그 솜씨는 감탄스럽더라고요. 클립보드로 내 명치를 찌른 것은 아마 두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갑작스러운 신체적 공격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 하나는 클립보드로 내 시야를 가려서 지퍼가 열리는 걸 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기집애들 또한 두 가지에 당황했을 거란 추측은 했어요. 하나는 익숙한 지갑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아서 당황. 두 번째는 아시아 아줌마가 뜻도 못한 무술 자세를 취해서 당황. 파리는 소매치기가 바퀴벌레처럼 산재 있기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난 항상 허스름한 낡은 헝겊 동전 지갑에 지플카드와 몇십 유로 정도만 넣고 다녔거든요. 아마도 소매치기단들은 지퍼를 열고 동시에 지갑을 빼내는 손기술을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갑이란 게 누구나 아는 그런 상식적으로 빳빳한 거니까 내 헝겊 지갑이 손끝에 닿았을 때 그거를 돈지갑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파리는 관광지와 전철에 무장경찰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이리 소매치기와 야박꾼들이 많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유튜브에서 한 남자가 설명하더라고요. 국적이 다른 그 범죄자들을 잡으면 비행기로 자기 나라로 추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시 기차 타고 돌아오니 나중에 잡을 의욕도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파리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 끝없이 자기의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단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아마도 프랑스에서나 또는 파리를 방문한 모든 관광객들한테 다 골칫거리일 거예요. 그러나 바퀴벌레가 전멸되기 어려웠듯이 좀도둑 또한 인류 역사상 사라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 좋은 기억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내가 본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도시입니다. 3회에서 또 만나요.